이제부터는 그 비교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이 개별적인 요 평가 방법을 다 배웠고요. 이젠 이거 안에서 이제 비교하는 비교입니다. 이 비교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일단 결론은 MPV법과 이제 IRR법의 비교인데 일단 결론은 MPV법이 IRR법보다 우위다. 이 결론을 암기하시고요. 왜냐하면 기업가치 극대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IRR법은 이유는 이거고요. 자, 이번엔 그 MPV법과 IRR법이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요. 요거는 이제 항상 언제나 이제 일치하는데, 자, 일치하는 경우 요 세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단일 투자안, 그 다음에 상호 독립적 투자안, 상호 배타적 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독립적 투자안,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유형에 관계없이, 이거는 현금 흐름 유형, 대출형, 차입형, 혼합형, 앞에서 배웠죠? 이 현금 흐름 유형에 관계없이 일치한다.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 두 가지죠. 단일 투자안하고 상호 독립적 투자안 때는 항상 일치한다. 이거를 일단 암기하시고, 이 필수 문제를 보시면, 일단 여기에 빨간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이 MPV법과 IRR법의 비교 문제죠, 그쵸? 자, 키워드 상호 독립적 언제나 일치한다. 맞습니다, 그쵸? 이 빨간 밑줄을 항상 그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이제 눈으로 풀어야 돼요. 언젠가는. 눈으로 풀 때, 이런 부분을 보고 바로 풀 수 있게 시간이 절약되죠. 이 키워드 찾는 거는 좀만 훈련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미리 찾아두고 빨리 풀자 이거죠. 이러한 이제 평가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아까 앞에서 이제 단일 투자안, 상호 독립적 투자안 항상 일치한다 그랬죠. 현금 흐름 유형에 관계없이. 근데 그 MPV법은 항상 그 현금 흐름 형태에 관계없이 결과가 동일해요. 이러한 현금 흐름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IRR법은 이 현금 흐름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이 현금 흐름 유형에 관계없이 이런 단일 투자안이나 상호 독립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일치한다. MPV법과 IRR법의 평가가 일치한다. 이것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먼저 대출형 투자안, 요 대출형 투자안, 그거는 이제 대출형 투자안은 C0, 제로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C1부터 플러스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이런 유형인데, 이런 유형일 경우에 두 가지를 한번 투자한 1, 2, 요 2로 바꿔주세요. 1, 2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자, IRR 33%. 그러면 자본 비용이 10%니까 채택이죠. 또 IRR이 50%. 마찬가지로 10%보다 높으니까 채택. 투자한 1, 2가 다 채택입니다. 그죠? 자, MPV는 자, 둘 다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MPV 기준으로도 둘 다 채택. 평가 결과가 같죠.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죠? 다 똑같아요. 평가 결과가. 그 다음에 투자한 1, 투자한 1에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IRR이 33%, 그렇죠? 그러니까 요쯤 될 거고, 자, 요 기준으로 보면은 자, MPV가 요게 MPV 선인데, 그렇죠? MPV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MPV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기각. 그 다음에 IRR 기준으로도 IRR이 이제 33%니까, 그죠? 33%니까 이쪽은 만약에 이쪽은 이제 자본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횡축은 자본 비용이 예를 들어 뭐 50%다. 그러면 IRR 기준으로도 50%보다 낮으니까 기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예를 들어 이제 자본 비용이 10%, 지금 현재가 10%잖아요. 10%일 경우에는 IRR이 10%보다 높으니까 채택이고 NPV도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채택. 지금 10% 기준으로 할 때 NPV를 구하면 318 이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33% 요거는 그 내부 수익률이니까 이 자본 비용에 상관없이 그죠? 요거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IRR 33%를 기준으로 자본 비용이 좌측으로 갈 경우에는 다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본 비용이 우측으로 갈 경우는 다 기각된다. 그런 그래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차입형 투자안이죠. 차입형 투자는 현금 유입이 최초에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죠. 요 현금 흐름 두 번째. 그러면 이제 NPV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IRR을 구해보면은 33%, 투자한 2는 50%.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채택을 해야 되나요? 자본 비용이 이제 10%인데, 그죠? 동일하게. 이 대출형 투자의 경우에는 이 IRR이 10%보다 높으면 채택했어요. 그런데 이 차입형 투자는 반대예요. 이 자본 비용보다 높으면은 기각을 해야 돼요. 이 NPV법을 볼까요? 둘 다 마이너스죠. 이것도 기각이죠. 그래서 이 IRR의 결과와 NPV법의 이제 결과가 동일하다. 그런 의미고요. 자, 이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IRR의 의미가 대출형 투자 안에서는 투자 수익률 개념이란 말이죠. 그럼 투자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높을수록 유리해요. 특히 이 자본 비용보다 높다면 채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입형 투자는 이 IRR의 의미가 차입 이자율이에요. 차입 이자율은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낮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자본 비용보다 낮다면 그때는 채택하는 거.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본 비용보다 높으니까 이거는 기각하는 거죠. 이 투자한 완에 대한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IRR이 33%고요. 자, 이 33%를 기준으로 이 NPV가 이 마이너스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은 이게 채택이 아니라 기각입니다. 이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플러스로 가니까 이 구간은 이제 채택이죠. 채택이고 자 IRR을 보겠습니다. IRR은 이거는 이제 이 자본 비용과 무관하게 이건 정해져 있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33%. 자, 이 자본 비용이 횡축이니까 요거에 따라 변합니다. 자, IRR 30%보다 낮은 자본 비용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 IRR이 차입 이자율인데 차입 이자율이 이 자본 비용보다 높은 거잖아요. 낮을 수는 유지하는데 그렇죠?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각이죠. IRR 기준으로도. 자,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차입 이자율인데 자본 비용이 훨씬 커요. 차입 이자율보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채택을 하는 거죠. IRR 기준으로 인해서도. 그렇죠? 이번엔 혼합형 투자안이죠. 요 대출형 차입형 혼합형 투자안.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거 이제 뒤에서 바로 보실 거고요. 이런 혼합형 투자안일 경우에는 요 NPV 자본 비용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먼저 이제 대출형으로 가다가 차입형으로 현금으로 바뀔 경우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입형으로 가다가 대출형으로 바뀔 때 현금 흐름이 그럴 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요 NPV 기준으로 보면은 자, 여기는 0보다 낮으니까 기각할 거고 이쪽은 채택할 거고 여긴 기각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 낮으니까 0보다 낮으니까 기각할 거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IRR은 요 NPV 자본비용 그래프에서 아까 앞서 보았듯이 요거는 이제 대출형 투자안에서 봤죠? 요 NPV 곡선이 요 자본비용 횡축과 만날 때
만나는 그 지점이 IRR이었어요. 그쵸? 예. 자,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은 요 횡죽하고 두 번 만나죠. MPV 곡선이. 그러면 이쪽은 이제 복수의 IRR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만나질 않잖아요. 이럴 때는 IRR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 0번. 예. 그래서 IRR로 이런 투자안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혼합형 투자안을 IRR법으로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IRR을 구하여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예, 진정한 IRR법. 예.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예. 마이너스 현금 흐름. 예,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이제 IRR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현금 흐름은 K로 제출해야 되고, 예,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이 대출형 투자안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 대출형 투자안은, 예, 앞에서 이렇게 배웠죠. IRR이 K보다 크면은 NPV가 0보다 크고 채택된다. IRR이 이제 K보다 작고 NPV가 0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예. 요 대출형 투자의 요 결론이 이제 진정한 IRR의 결론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대출형 투자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차입형 투자안으로 요거를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려면은 요거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실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이러한 투자 현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유입, 현금 유출, 현금 유입. 예, 이렇게 바뀌죠. 예, 현금이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대출형 투자, 아니, 차입형 투자안이죠. 그죠? 이쪽은 이제 대출형 투자안이죠. 그래서 이제 차입형 투자안에서 대출형 투자안으로 바뀌는 거. 예, 이런 현금 흐름일 때, IRR을 구하면,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IRR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예, 허수가 나와요. IRR이. 예. 이 경우에는 IRR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와서 이 자본비용선에 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IRR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NPV는 구할 수 있어서 평가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정한 IRR을 구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요 현금 유입액의 미래 가치는 예, 자본 비용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서 미래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유출액의 미래 가치, 예, 마이너스 현금이죠. 현금 유출액의 미래 가치는 IRR로 예, 제출해야 돼서 미래 가치를 구하고, 예, 요거를 일치시켜주는 그런 IRR, 이 이제 진정한 IRR이고요. 이걸 구하면 이렇게 돼서 20.5%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 비용이 10%니까 10%보다 높으면 이 대출형 투자안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보다 높으면은 채택. 또 NPV를 구해보면은 174. 다 높죠. 그래서 채택.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 IRR의 그 평가 결과와 그 다음에 NPV의 법의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현금 이용과 관계없이 그 NPV와 IRR법의 평가 결과는 일치하게 된다. 어떨 경우에 단독 투자안이나 그다음에 상호 독립적 투자인일 경우에 그렇죠? 이번엔 NPV법과 이제 IRR법에 비교해서 평가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평가 결과가 일치할 수도 있고 또 상반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상반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예. 예,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투자 규모 또는 투자 기간의 길이 또는 현금흐름 양상 이 다른 예, 상호 배타적 투자안 예, 이거는 이제 필수 조건이고 예, 요것 중에 하나와 이거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 일치할 수도 있고 상반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일치해서 상반될 수도 있고 예, 그런 내용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사례를 드는데 자본 비용은 10%예요. 10%고 이 대출형 투자한 예, 투자 현금 흐름 예, 요거를 가정하고 예, 요 세 가지 경우를 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2019년 27번 1번 선지를 보죠. 예. 자, 먼저 상호 베타죠. 예, 밑줄. 그 다음에 투자 규모, 예, 밑줄. 예. 자,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네, MPV법과 이제 IRR법 비교죠. 자, 상호 베타적이고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맞죠? 투자 규모, 상호 베타, 예, 다를 수 있다. 그죠? 예, 맞는, 예, 순제였고요. 예, 2012년 32번 문제. 예, 이렇게 1번, 2번, 3번 선지가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일단 밑줄을 쳐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보죠. 자, 상호 베타적. 그렇죠? 투자 규모, 현금의 형태. 예, 양상의 형태가 같은 말이고요. 예. 그 다음에 투자 규모, 투자 수명. 예, 투자 기간의 길이, 이게 투자 수명 같은 말이고요. 현금의 양상, 상호 베타적. 예. 여기 그 두 투자 안에 NPV 곡선이 이제 상호 교차한다. 그리고 이거를 PC의 수익률이라고 한다. 예, 요거는 이제 바로 이어서 배웁니다. 예, 바로 이어서 배워요. 아무튼 맞는 말이에요. 예. 이 PC의 수익률 RF. 예, 이거 배웁니다, 바로. 자, 자본비용과 이제 PC의 수익률. 예, PC의 수익률 RF. 네. 일단은 그 MPV법과 이제 IR법의 평가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현상. 예. 상호 베타적 투자한. 투자 규모, 투자 기간의 길이, 현금흐름의 양상. 서로 다르고. 예. 이럴 경우에, 이때 여기 나타나잖아요. 예. 두 투자한, 예, 투자한이 두 개가 있어요. 두 투자는 NPV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이거를 말한다. 예, 이게 정의입니다. 이 할인율은 앞서 그 NPV 자본비용, 예, 그 NPV 자본비용 그래프에서 이 NPV 선이 이거죠, 그렇죠? NPV 선. 여기 이제 투자한 1, 예, 여기 투자한 2, NPV 선. 요 NPV 선이, 그러니까 두 투자한이 있어야겠죠? NPV 선이 서로 교차하는, 교차점. 예, 교차점. 여기서의 그 할인율, 예, 12%. 예, 요게 이제 PC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예, 이 작을 경우에, 예, 요때, 예, PC의 수익률, 예, 현재 그 자본 비용이 PC의 수익률보다 작은, 뭐 10%라든가 예를 들어서 11%라든가 5%라든가 이럴 때, 요 작은 경우에 상반된다. 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클 경우, 자본 비용이 20%라든가 90%라든가 클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NPV하고 IRR이 같다. 평가 결과가. 예. 그래서 평가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일치될 수도 있고, 상반될 수도 있고, 예, 이런 예, 얘기가 아까 나온 겁니다. 먼저 투자 규모가 상이한 경우, 투자 규모, 그죠? 대출형 투자는 C0에 마이너스 C1에 플러스. 예, 대출형 투자는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투자 규모가 차이가 나죠. 10배 차이 나죠. 그죠? 예, 이럴 경우에 이제 MPV는 이제 73, 91. 그래서 MPV가 많은, 예, 높은 이 투자한 2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IRR이 보면 10%보다는 더 높잖아요. 자본비용보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유리한 건 맞는데, 그 중에 가장, 예, IRR이 높은 투자한 1. 이렇게 채택돼서 서로 평가 결과가 상반되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두 평가 방법의 평가 결과가 다른 거 이유는 이 투자 규모의 차이, 10배나 차이 나는 이 투자 규모의 차이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의 가정이 달리다. 자, 여기 900원 차이인데 MPV법은 이 900원, 만약에 이제 투자한 1에 투자하면 900원이 남을 거예요. 이 900원을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0%. 근데 IRR법은 이 900원, 예, 이것도 이제 투자한 완을 선택하면 900원이 이제 유효자금인데, 이거를 여기서 계산된 IRR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IRR이 예, K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 재투자 수익률로는 K가 보다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RR법이 투자금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NPV법이 더 우위라는 얘기고요. 자본비용과 PC의 수익률, 아까 잠깐 봤는데 이 PC의 수익률이 이 두 투자안에 NPV가 일치하는 그 점이고요. 이 PC의 수익률보다 좌측이면 NPV법과 IRR법이 상반되고, 그 다음에 우측이면 NPV법과 IRR법이 일치하여, 그렇죠? 요거를 이제 암기하는 법은, 자, 이렇게 RF가 K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래프의 우측 구간이죠. 이게 큰 거죠. RF보다 K가 크죠. 우측 구간 일치, 그죠? RF가 이제 K보다 크다. RF가 이게 K죠. 이거보다 크죠. 좌측에서는. 그때는 일치하지 않는다. 좌측 구간. 그래서 암기법이 이제 우측이 일치니까 우측, 일치 다 이응이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좌측이 불일치예요. 좌측이. 좌에는 이제 지읒이 들어가는데 그게 지읒하고 X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측이 이제 불일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제 요런 유형의 어떤 그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일단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그려놓고 지문에 나오는 정보를 대입하세요. 그래서 RF가 얼마인지 그래놓고 이제 자본비용하고 비교해서 이 선지를 풀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이제 자본비용 변화에 따른 그 민감도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게 투자한 이익이고 이게 투자한 일이잖아요. 그 투자 규모가 큰 이한, 이게 투자 규모가 큰 거예요. 이한이 그 자본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 NPV가 더 민감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규모가 큰 게 자본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투자한 2가 아까 그 1000을 투자하는 거고 투자한 1이 100을 투자하는 거고 차이가 900이었잖아요. 민감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엔 투자 기간의 길이가 상이한 경우에요. 자, 먼저 이제 투자 금액이었고 이제 투자 기간의 길이 두 번째. 마찬가지로 대출형 투자한 현금 흐름이 이제 C0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대출형 투자안을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한 1이 기간이 짧죠. 1년밖에 안 되고, 그다음 투자한 2는 투자 금액은 똑같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고, 4년이에요. 더 길죠. 투자 기간이. 이때 NPV법에 의하면 이제 891로 투자한 2가 유리하고, IRR법에 의하면 47, 24, 둘 다 10% 이상. 그렇지만 47%가 더 높으니까 이걸 채택하죠. 그쵸? 자, 이렇게 평가를 상반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투자 기간 동안에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NPV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 1년 내에 회수되는 금액을 투자 이와의 차이 금액이 3년 동안에 요거를 계속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투자 기간이 끝났으니까 계속 재투자하는데 그때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IRR은 요 끝난 거를 IRR로 계속 재투자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투자 수익률이 K가 보다 현실적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이유죠. 그래서 IRR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입니다. 2014년 31번 문제 1번 선지. 자,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이거 뭐 선지만 봐도 NPV법과 IRR법의 이제 비교잖아요. 이 결과 다른 이유는 내용 연수 내 투자 기간이랑 마찬가지 의미고 내용 연수 내 현금 흐름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의 가정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재투자 수익률, 그렇죠? 자, 재투자 수익률, 재투자 K, IRR 차이 맞는 선지입니다.
자, 투자 기간의 길이가 상이할 경우에 투자한 1과 투자한 2에 대한 그 NPV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내용서 길고 짧고. 역시 이제 PC의 수익률을 구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좌측 구간은 다르고 우측 구간은 같다. 결론은 동일합니다. 아까 그 투자 규모와 투자 기간의 길이의 이 결론이 이거는 완전히 동일하다. 자, 자본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문제. 이거 나옵니다. 꼭 나와요. 자, 투자 기간이 장기인 투자한 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더 기울죠. 기울가 가파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K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NPV가 반응하는 알 수 있죠. 자, 필수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에 밑줄, 여기에 밑줄, 여기에 밑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1분 동안 읽어보라는데 안 읽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 중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두 투자안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액이 동일하다. 이거는 투자 규모가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자, 이렇게 변화했는데 이렇게 NPV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할인율 뭐 이런 건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할인율 변화에 민감한 데가 그러면은 이거를 묻는구나. 민감도 문제구나. 그래서 투자 규모가 동일한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더 길. 만기가 더 긴. 아까 그 투자 규모는 둘 다 동일했잖아요. 그렇죠? 초기 투자 자금. 동일한 거,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고. 투자 규모가 동일한데, 이게 만기가 더 길다. 투자한 이가. 그럴 때 할인율 변화에 더 민감하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까지 봤고, 현금흐름의 양상이 상이한 경우. 자, 초기 투자 규모 동일하고 길이도 C4까지 동일하잖아요. 근데 현금흐름의 양상이 C1, 투자만은 C1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투자한 2의 경우에는 C4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게 이제 현금흐름 양상이 상이하다. 요 나머지 두 가지를 일치시켜 줘야지 요거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결론이 자, NPV는 투자한 2가 910으로 더 많아서 이게 채택되고 IRR은 둘 다 10% 이상이긴 하지만 투자한 안이 31% 더 높아서 이게 채택되죠. 평가 결과가 상반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가 상반되는 이유를 또 따져보면 투자 기간에 발생한 현금흐름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의 가정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다 동일해요. 그렇죠? NPV법은 재투자 수익률이 자본 비용이고 그 다음에 IRR 법은 재투자 수익률이 IRR이고 근데 재투자 수익률은 K가 보다 현실적이다. 그래서 IRR 법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후기 투자한 2가 이제 그 투자한 후기에 C4에 더 현금 흐름 유입이 많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더 가파르다. 투자한 2가. 다음 그 PCO의 수익률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 PC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쪽은 좌측이니까 X 불일치 여기는 우측이니까 일치 동그라미 그죠? 자, 투자한 2가 후기에 CF4 후기에 현금흐름이 많이 들어오나니 이제 더 기울기가 크죠. 자, 이번엔 자본비용 변화에 대한 이제 민감도. 자, 투자한 2가 이제 말기에 현금흐름이 크다. 이 말기에 이제 현금흐름이 큰 요 투자한 2가 더 민감하죠. 기울기가 크죠. 자, 이번엔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자안의 자본비용 K에 대한 민감도. 자, 투자 규모, 길이, 현금흐름 양상. 자, 좌측이 이제 크죠.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기간의 장기, 더 장기. 그 다음에 현금흐름의 말기에 집중, 말기에 큰. 요 투자안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죠? 이건 이제 10회 1차 시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